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2002년도 작품이 되겠습니다. 관객 수가 무려 11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저도 주택연금은 미친 짓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핵폭탄급 이자를 맞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11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부족한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죄다 성화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얼치기 전문가 또는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모두 집을 날릴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주택연금에 가장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 이자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모두 죽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죽어야 아는 진리를 미리 살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명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먼저 주택연금의 대출 이자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픽스 금리가 3.62%입니다. 따라서 가상금리 0.85% 더하고 연보증료 0.75%를 더하게 된다면요. 놀랍게도 총 연 5.22% 월복리 이자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이자는 정말로 엄청난 고금리 월복리 이자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이자를 갚지 않기 때문에 월복리 이자를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2억 원에 65세 정액종신형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288만 2천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이 받지도 못하고 이자 폭탄은 핵폭탄급으로 맞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1년 만에 해지했을 때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연금 누계액은 3,45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할 돈이 있죠. 초기 보증료 1,800만 원 하고요. 이자 180만 2천 원을 갚아야만 합니다. 총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은 1,9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액 대비해서 무려 57.3%나 됩니다. 다음은 2년 경과 시 해지했을 때 이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연금 누계액은 6,91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될 돈은 초기 보증료 1,800만 원하고 이자 55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2,354만 9천 원인데 연금액의 34%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3년 해지 시 이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연금 누계액은 1억 3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될 돈은요, 총 2,93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년간 받은 연금액의 무려 28.3%나 이자 등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다음은 4년 해지 시 이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연금 누계액은 1억 3,8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되는 이자 등의 돈은요, 3,73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의 27%나 됩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5년 해지 시 이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연금 누계액은 1억 7,292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갚아야 될 돈은요, 총 4,753만 2천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의 27.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연금을 받고 나서 해지했을 때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10년간 연금 누계액은 3억 4,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될 돈 총액은요, 무려 1억 3,72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령한 연금액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20년 후 해지 시 이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연금 누계액은 6억 9,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요, 5억 7,450만 원이나 됩니다.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액의 83.1%나 됩니다. 거의 연금 수령액의 100% 가까이 육박하니까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음은 65세 때 연금을 받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25년 동안 기대여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동안 연금을 받고 나서 해지했을 때 이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누계액은 8억 6,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려 9억 9,335만 7천 원이나 됩니다. 무려 받은 연금액의 100%를 넘겨서 112.8%인데요. 이 금액은요, 배보다 배급이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가격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25년 뒤에는 주택가격은 3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공매로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장수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간 연금 누계액은 10억 3,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요, 무려 15억 4,490만 9천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았던 30년 동안 받았던 연금액의 1.5배 가까이 되죠. 148.9%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30년 동안 매년 4% 상승한다면 39억 원짜리 주택을 공매로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년 동안 연금 누계액은 12억 4,5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6년 전에 주택가격 12억 원짜리로 연금을 받았는데 100세까지 살아야만 겨우 주택가격 36년 전에 주택가격만큼만 연금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적게 받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갚아야 할 이자는요, 엄청납니다. 무려 25억 3,060만 5천 원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203.3%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매년 4% 상승한다 하더라도 47억 원의 주택은 공매로 날려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자액의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주택연금 누계액이 되겠고요. 빨간색은 갚아야 할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25년, 그러니까 보통 65세 때 연금을 개시한다면 25년간 기대여명을 살 경우가 많은데요. 수령하는 연금 누계액보다 갚아야 할 이자액이 더 많아집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25년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러니 주택연금 가입은 미친 짓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나 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중도에 해지하지 않으면 살아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합리화가 아닐 수 없겠죠. 가령 주식에 투자해서 99%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매도하지 않으면 손해가 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혹시라도 주택연금 가입을 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배척하고 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주택연금을 현혹되어 가입했다면 이제라도 주택연금 해지와 탈출은 지능순위 아닐까요?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편하게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하게 누워있는 것을 만약 선호한다면 땅속에 영원히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주택연금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임대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면 매각 후 매입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임대 차익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매각 차익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절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자산관리를 지원해줄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역량이 있겠죠. 폭넓고 해박한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요.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 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조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 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는요, 대출이자 재산세, 종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 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 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 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 시 10년 후 무려 358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 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 시 79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 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 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 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 원, 매년 2,400만 원, 30년간 7억 2천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 안 대고 코푼 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후 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지원받으면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 효과가 떨어지고 투자 후 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서 그리고 투자 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 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11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 후 자산운용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 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수금을 넣고서 매년 자산 운용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 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 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여를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지려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개최됩니다. 강남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에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 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 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미친 짓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110만 명, 아니 1100만 명 이상이 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